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이 시간에서는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내부에서 혁신성장을 발굴해서 묵묵히 실천하는 기업을 소개하는 거로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오가노이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 및 정밀 의료 플랫폼 기업인 넥센바이오의 양지훈 대표님입니다. 양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넥센바이오 양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그 기업 소개부터 시청자분한테 말씀해 주시죠. 네, 넥센바이오는 2018년도에 처음에 저희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네네. 지금 저희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오가노이드라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그 신약에 대한 스크리닝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정밀 의료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증부터 풀어갈까요? 네네. 오가노이드 이게 뭔지 좀 시청자분한테 설명해 사실 주시죠. 오가노이드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생소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네네. 오가노이드라는 건 너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몸 안에 있는 장기의 한 부분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연구 차원에서 사이즈를 한 500마이크론에서 한 3mm 정도의 사이즈로 기르게 하고요. 네네. 그 길러진 그 오가노이드를 이용을 해서 보다 정밀하게 본인들의 이 신체적인,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굉장히 미믹한다고 그러죠. 굉장히 모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배양 플랫폼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배양 플랫폼이면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환자들 또는 사람을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그 인체 모사품보다도 가장 정밀하게 사람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명칭이 넥센바이오로 이렇게 지었어요? 네네네. 특별히 뭐 배경이 있습니까? 사실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을 때는 일단 단순하게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바이오 기업 그 이상, 그러니까 사실 그 비욘드, 그 넥스트를 좀 바라보는 그런 거를 지향하기 위해서 네네. 이름을 저희가 넥스트앤바이오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거기서 아까 오가노이드 네. 이렇게 그 개념을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때 미니 장기, 네. 유사 뭐 장기 유사체 뭐 이런 네네. 쪽에 얘기하는데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오가노이드를 처음에 개발이 된 건 벌써 10년이 넘게 이미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네네. 이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쓰다 보니까 오가노이드 자체가 굉장히 약물 반응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 환자들한테 있어서의 쓰는 항암제를 만약 예를 들어서 네네. 항암제를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고 했었을 때 항암제가 잘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오히려 테스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유사체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임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서 대부분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그 데이터가 이미 진짜 많이 쌓여졌는데 거기서 나온 모든 결과는 뭐냐면 음성 예측도가 거의 100%라는 거죠. 네네. 즉 저희한테 듣지 않는 약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100%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보다 정밀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약물을 스크리닝해서 드럭 디스커버리 영역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환자에 맞는 이렇게 치료법이네요. 수요자 중심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 오가노이드를 이렇게 사용할 때는 환자들의 고통도 좀, 예를 들어서 암이면 암 이렇게 고통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미리 해본다는 측면에서 아주 적중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들의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현재 보통 이제 이런 비슷한 비즈니스를 네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보통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고가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네네. 저희 회사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밀의료 플랫폼으로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신의료 기술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지금 목표는 한 절반 가격 정도면 아마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저희가 하고 있는 플랫폼 자체는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표준 치료법 안에서의 서로 들어가는 하나의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시장 자체의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잠재 시장이 현재 시장보다 좀 앞으로 더 발전되겠죠? 네, 지금 현재 그 성장률을 봤을 땐 전 세계 성장률은 한 22% 정도의 그런 연평균? 반경으로 네네. 연평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27년도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한 3조 원대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용 가능성들을 봤을 때는 4조 원에서 5조 원까지로 굉장히 넓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네. 오가노이드 관련된 경쟁력, 이거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가노이드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줄기세포라는 말들이 이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영역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오가노이드도 사실 줄기세포 영역에서 파생된 하나의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기술력 자체는 전통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보통 딴 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이 요즘 들어서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네네. 이후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기본적인 시장 경쟁력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을 배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응용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는 데까지의 전체적인 어떤 모델 자체를 한국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보유한 상태에서 굉장히 응용력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관련돼서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규제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풀어주는 게 낫습니까? 규제 말씀을 하시는 네네네. 거죠. 그때 그 규제 자체가 강화되고 됐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 자체가 너무 풀려버리면 사실은 거기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겠죠. 발생될 수가 네네. 있고요.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규제 자체는 강력하게 하되 그 규제에 대해서 정확한 아레나를 명확하게 하고 네네. 진짜로 산학 연병, 그러니까는 산업계를 비롯해서 연구 그다음에 병원에서의 어떤 이런 네트워크나 전체적인 역할이 분배가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 규제는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해외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가노이 시장도 규제가 강했던 것이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됐다는데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의 어떤 그 장기나 이런 것들에서 얻어진 하나의 세포를 이용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규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규제 자체가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오가노이드라는 하나의 플랫폼이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법이 상원을 통과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재밌는 게 2035년이 되면은 더 이상 동물 실험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2035년에 동물 실험을 못 하는데 그로부터 10년 전 2025년에는 강제적으로 동물 실험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2025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했었던 동물 실험들은 대부분 다 종료가 되는 시점으로 도래를 하고요. 네네. 그러한 규제 때문에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가노이드라는 하나의 그런 워딩이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레버너칩, 그래서 오가노이드 오너칩이라는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동물 실험을 대체를 하고 네. 이로 인해서 약물을 인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이제 권고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도 그다음에 강화하는 부분도 모두 수혜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35년에 모든 동물에 대해서 약물 실험을 금지한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이 궁금한 점은 그러면 인체 해로운 쥐까지도 약물 실험을 금지하는 거냐? 지금 뭐든지 약물 실험 같은 경우는 사람과 어떤 염색체 구조가 비슷한 쥐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금지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은 이제 저희가 US FDA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EU에 있는 EMA하고도 같이 이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법안에 대해서 명확한 솔루션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동물로 확실하게 동물로 실험을 하는 것들을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네네.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약물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독성을 테스트를 할 때는 네네네. 사실은 이 쥐한테 먹인 것들이 뭐 간 독성이라든지 아니면 근육 독성, 심장 독성 그리고 생식 독성이라고 불려서 그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되는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오가노이드나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 동물 대체 시험법안에 대한 그 동물 시험에 대한 규제에 대한 가장 큰 초점은 뭐냐면 저희가 보통 쓰게 되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쓰게 되는 네네. 쥐가 만약에 100마리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경우에 그 100마리를 10마리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네네. 10마리를 5마리로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완화를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동물 실험 대신에 사람한테서 온 그런 세포들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사실은 네네. 이 마우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진짜 올해 한 80년 동안 계속 그 동물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80년 동안 동물 실험을 해오면서 최근 들어서 US FDA에서 내놓은 그 리포트를 보면은 동물 실험으로 지금 나온 그 신약들 중에서 90%가 페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왜 중에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동물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동물이 유전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지만 동물과 사람은 일단은 면역 구조가 다르고 그거에 따른 모든 그런 리스폰스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동물에서 테스트하는 거가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다라는 보고가 이제는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우스보다는 사람에서 얻어진 세포를 이용해서 하나의 스크리닝 플랫폼 또는 정밀의료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전 세계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체에서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신약을 이렇게 개발하고 그러면 사람의 적응력이 그만큼 높으니까 식약청 절차라든가 FDA에서 지금 왜냐하면 모든 바이오업체들이 그 식약청 FDA 하면 굉장히 맞습니다. 그게 좀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오가노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접근 방향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가노이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네네. 환자들 군, 그러니까는 각종 장기별로 또는 암별로 다양한 환자군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임상을 가서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비트로에서 즉 실험실에서 여러 명의 환자를 테스트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현 정부도 바이오 관련해서 이런 중요성을 생각해서 굉장히 육성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혁신 기술로 해서 사실 오가노이드 분야가 이번에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고무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원천 특허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나라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잘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공정을 잘하고 잘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것들을 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시장에서 바이오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국에서 적응력이 좋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상으로도 지금 현재 그 바이오 파운더리 사업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규제 시설이라든지 GMP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 공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사실 코비드를 계기로 해서 한국 시장에 네, 굉장히 맞습니다. 유명세를 탔다리는데요. 전문가께서 한번 그 계기가 되는 것 그런 걸 좀 잠시 말씀 실체 같은 거 실상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바이오 파운드리 사업 자체가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네.
한국에 있는 의료 체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정교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작업을 한다든지 환자들에 대한 코호트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환자들한테서 얻어진 여러 가지 샘플이나 혈액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루어진 이후에 이렇게 보여진 것들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보다 빠르게 어떤 이런 신약들이나 아니면 코비드 19에 대응하기 위한 약물들을 스크리닝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저희 나라가 그 DNA나 RNA 같은 그 보통 이제 가시면 검사하시잖아요. 네네네. 검사하시고 나서 손쉽게 그 안에서 사실 DNA, RNA를 뽑아야지 그 다음에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오히려 그러한 그 RNA나 DNA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원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이 코비드 19 대응도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에 외국 기업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의 지원들이 확실한 나라라는 게 바뀐 거죠. 이 보스턴 그 바이오 단지 같은 거 이런 거 좀 잠시 좀 이렇게 어떤 곳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병원과 그다음에 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도 빨리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학교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초 기술들이 네네. 빠르게 그 효과적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데 네네.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주요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보스턴에는 단순하게 의대만 있고 그냥 기초과학만 하는 데가 아니라 공대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단 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기들은 또 공과대학에서 만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생물학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계공학자 내지는 요즘 다 그런 그렇게 플랫폼으로 있죠. 가고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스턴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카피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고 저희도 이제 MIT하고 그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대학들하고도 같이 네네.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요거의 주체가 되고 있는 서울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K허브라든지 뭐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지원을 해가면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이렇게 넥스트엔 바이오에 대해서 이 기업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다시 부흥시키는 이 큰 그림 차원에서 이렇게 봐야지 이제 넥스트엔 바이오에 가져가는 어떤 위상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개념상으로 보면 굉장히 중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넥스트엔 바이오가. 물론 이제 이렇게 양 대표님도 중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는 넥스트엔 바이오 자체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중시적 기업이 되지 않겠냐 하는데요. 너무 과찬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네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새로운 개념에 대한 플랫폼을 이제 런칭을 하고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름처럼 진짜 넥스트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거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네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에코시스템이라고 불리우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정책적으로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하나의 형태가 네네네. 만들어져야지만이 사실 이런 기술이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러죠. 잘 안착이 되고 잘 될 거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게 어떤 분들께서는 무슨 맨날 R&D만 하냐 그리고 맨날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가면서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 쪽 주요 고객들도 네네. 대부분의 정출연 연구소와 네네.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빅5라고 불리우는 그런 병원들이 주로 저희 쪽 주 대상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레퍼런스가 쌓아가면서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약회사들이 연락이 네네. 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지금 저희가 러브콜을 받고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시작했었던 이런 에코시스템 이런 네네. 주변의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가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횟수로 5년째 이렇게 되지만 또 네네.
바이오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장 것처럼 한국에서 보면 사실 이 분류도 적당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블루오션이나 레드오션 시장에서 보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문제가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지 않으면 쉽게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게좀 말씀해 네네. 주실까요? 네네. 원천 특허에 대한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했었던 거는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 특허청하고 같이 IP R&D 사업을 저희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했었던 거는 이 특허에 대한 공백 특허, 즉 비어 있는 특허들과 그 다음에 공략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되는 특허에 대한 분류를 작업을 초반에 저희가 회사를 만들고 나서 바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비어 있는 특허 중심으로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특허를 저희가 다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들이 현재는 지금 국내 특허는 한 15편에서 지금 17편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이 파생돼서 지금 한 4개의 해외 국가에서 한 10개 정도의 지금 특허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계속 저희가 출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중에 비어 있는 특허라는 것은 그 시청자분이 생소한 개념인데 그거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특허를 이제 쭉 펼쳐놓고 보면은 하나의 워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특정 이제 오가노이드 또는 오가노이드의 배양 또는 아니면 이것들에 의한 재생 치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군들이 있잖아요. 정밀의료로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특허를 조사를 하게 되면 비어 있는 공백 특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선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력들이 한 30% 이상이 굉장히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학위를 갖고 있는 이런 이렇게 회사인데 이렇게 가능합니까? 처음에 이제 회사를 차리면서 가장 큰 고민은 뭐였었냐면 연구를 한 사람이 대우를 받는 시대가 과연 올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지만 그분들이 다 돈을 잘 버시고 다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창기에 저희가 했었을 때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모아서 뜻있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서 좋겠다.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대우받고 그 연구자들이 보다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회사를 만들었고요. 저희 회사는 박사가 거의 한 40% 정도, 대부분의 한 26명 중에서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지금 있고요. 그 인원들이 포기한 만큼 정말로 저희도 열심히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잘하고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평등하게 이렇게 대부분 편하게 토론도 하고 그런 토론 문화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토론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원이 사실은 전체 연구 인력이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다른 오가노이드 회사들이 한 60명, 70명 할 때 저희는 조금 인원수를 좀 줄이는 대신에 오히려 인력들에 대한 퀄리티를 상당히 높이고 그다음에 뭐 일당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정말로 여러 가지 일을 정말 높은 퀄리티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 회사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넥스바이오에 원하는 곳이 굉장히 로컬이 증가하는데요. 이 문제는 좀 꼭 짚고 넘어야 되거든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거든요. 지금 글로벌 사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앞거 잠시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는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처음에는 좀 지향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싱가포르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요. 거기서도 굉장히 나라가 작은 반면에 싱가포르 자체에서의 국가 전략으로 그 A 클러스터, 그러니까 A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해서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거의 한 20-30개 정도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들어와 있고 헤드쿼터서부터 시작해서 R&D 센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궁금했었던 게 싱가포르에 왜 그렇게 들어와 있지라고 봤더니 싱가포르에 있는 보건관리청 HSA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US FDA하고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
수행되는 임상 자체가 미국 내 북미 시장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은 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네. 또 하나는 재밌는 사실은 싱가포르에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저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70%가 중국 사람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15%가 인도, 그다음에 나머지 퍼센테이지가 이제 다 민족 국가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 국가 정세 상황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지금 상황인데 네네. 중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국민 대상으로 자국민 코호트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임상 자체를 한 결과를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중국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자체가 중국 시장이나 인도 시장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 기지로 상당히 좋은 거죠. 네네네.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은 오가노이드라는 기술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싱가포르에.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국립대학교하고 싱가포르 국립암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제 오가노이드 조인트 랩을 만들고 거기서 그 환자들 코호트를 모아서 중국인과 인도 사람, 그다음에 그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코호트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분한테 어떤 넥센바이오의 그 미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5년 동안 넥센바이오의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만큼은 소개해주겠다 하는 그런 임직원이 있다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넥스텐바이오는 사실은 저희 처음 만들었을 때 진짜 연구자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이 연구자 중심으로 진짜 대우받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넥스텐바이오는 한국 시장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를 지향하고 해외 시장에서 보다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한 시작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미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몇몇 개의 기업들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욕심을 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불과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30분 인터뷰 과정 중에 끝나는 과정에서 많이 아쉬운 대목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넥센바이오를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다음에 양지훈 대표님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바이오 관련돼서는 많은 것을 현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입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것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좋은 업체인지 아마 이 30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느끼셨을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